네, 지금부터 2022년도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활용팀장 정석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인 이 화창하고 따스한 봄날에 참석자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여러분들께서는 가정과 직장에서 연중 가장 바쁘신 나날을 보낼 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2019년 제도 도입 때부터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정 공고와 함께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이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최근 연구 현장 곳곳에서 장비 활용 시에 본 제도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래서 본 설명회를 통해 제도와 지정 신청 방법 등을 잘 숙지하셔서 더 많은 기관들이 지정되어 본 제도를 이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과기부 김성년 사무관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장비활용팀 황빈남 연구원이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제도 설명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안내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비정책팀 이운주 연구원이 제3차 연구시설 장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과기부와 함께 연구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어진 책자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서 과기부 김성년 사무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연구평가 형식과 김성년 사무관입니다. 매번 온라인으로만 설명회를 개최하다가 제한된 인원이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앞서서 5월 17일에 공고되었던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간 신규 지정 신청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올해 수립하게 될 제3차 국가연구시설 장비 고도화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통합관리제가 2019년도에 시행한 이후로 3년이 경과되었는데요. 짧은 제도 운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까지 65개 기관이 지금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직 통합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약 80개 기관에 안내 공문을 보내드렸는데요.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알지 못하는 기관 담당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1차로 설명을 들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 지원기관 엠팩이나 저희 과기부에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통합관리제가 연구시설 장비 법정 기본계획인 제2차 연구시설 장비 고도화 계획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에 2차 고도화 계획이 종료되게 됩니다. 올해로. 그래서 3차 연구시설 장비 고도화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 관리 활용 분야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오늘 설문서를 배포해 드리니까 그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구매 분야, 제휴 시스템 개선,
또 장비 운영 활용, 또 관리 방법 이런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전 분야에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설문수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3차 고도화계획 수립 시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구장비 통합관리 제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휴식 시간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시스템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좀 인포그래픽스로 간단하게 제도를 좀 압축해 놓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제도의 도입 취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 팀장님과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거는 그 2차 고도화 계획 때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도입이 되게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장비가 잘 활용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연구장비 운영 실태를 한번 봐주시면은 정부에서는 매년 연구자 장비에 7에서 8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R&D 예산으로만 이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장비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장비가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뭔가 수치로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감사 등에서 활용률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지적이 있었고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16년도에 이제 현장 전수조사,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그 고도화 계획을 세웠었으니까 그 직전에 있었던 현장 전수 실태 조사에서 유자룡 장비의 비율이 이제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 5만 6천 점의 장비 중에서 이제 20% 정도니까 이제 만 개가 넘는 장비들이 이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장비를 샀으면 잘 써야 되는데 왜 잘 안 쓰지? 라는 것에 좀 그 초점을 맞춰서 좀 잘 쓰세요라고 이제 좀 그 권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2차 고도화 계획 때는 이 잘 안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과기부에서는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차례에 걸쳐서 이제 현장 방문도 진행하고 또 설명회도 계속 진행하면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그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장비를 잘 안 쓰게 된 이유가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내 연구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동활용 시설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교수님, 뭐 대학의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연구소에 계시는 뭐 어떤 그 박사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연구를 수행을 하고 싶어요. 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내가 이제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장비를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계속 그 장비를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공동활용 시설은 없는 거예요. 뭐 대학으로 치면 공실관 같은 곳이 있을 수 있고, 뭐 연구소에도 이제 공동활용 센터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곳들은 내 연구 분야만 맞춰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막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장비를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장비를 사고 그 장비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근데 장비를 사서 쓰다가 과제가 끝나고 나면 사실 그 장비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서 이제 놀게 되고, 나중에 다른 연구 수행하려면 새 장비 또 들어와야 되는데 연구실은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자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과기부에서 도입했던 사업이 이제 핵심 연구 지원 센터 조성 지원 사업이었어요. 이제 코어 퍼실리티 사업이라고도 하고, 이제 과기부에서는 연구 장비 공동활용 촉진 사업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또 이게 교육부로도 확장이 돼서 교육부에서는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연구소와 대학들의 이제 내 연구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동활용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거기가 이제 이상적인 모델이 되려면은 그런 곳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장비를 굳이 안 사도 그 장비를 계속 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연구를 그러니까 실험을 그냥 거기에 맡기면 거기서 실험을 다 잘 해줘서 그 결과만 나한테 주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나는 그 논문을 쓰면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 쓸 때 고장 책임은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제 장비를 잘 안 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나라 예산으로 산 장비고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쓰면 좋으니까 나눠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눠 쓰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나눠 썼는데 그 쓴 사람이 고장을 내면 어떡하지? 라는 문제가 생겨요. 고장을 내면 이게 몇 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나, 아니면 내가 또 그걸 부담해야 되나? 라는 이제 문제에 놓이게 되고, 그런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일 바에는 그냥 나눠 쓰지 말자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쓰고 싶은데 고장나서 못 쓰는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제도가 좀 초점을 맞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3년 과제를 지원을 받아서 3년짜리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이제 선정돼서 지원받아서 거기 예산을 통해서 장비를 사요. 장비를 사는데 과제 기간 중에는 그 장비를 유지보수를 그 과제비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 과제비로 유지보수 하시면 되는데 꼭 장비는 그 샀을 땐 고장 잘 안 나죠. 새 장비니까. 근데 이제 꼭 과제 끝나고 좀 지나면 그 장비가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가 되면 그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할 재원이 없는 거예요. 과제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고쳐서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재원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접근한 제도가 연구자 장비 통합관리 제도인데요. 이전까지는 과제 기간 중에만 이제 연구개발비로 이제 수리가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과제 중에는 유지보수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적립만 해놓고
이제 그 과제 종료 후에 가지고 있다가 실제 장비가 고장 났을 때 그리고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그때 그 재원을 쓸 수 있게 좀 열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연구자 장비 통합관리 제도고요. 밑에 이제 그 연구자 장비 통합관리 도입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여러 과제의 연구자 장비비를 하나의 계정으로 이제 여러 연구개발 과제에서 얼마씩 좀 떼서 그 하나의 계정에다가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한 과제비는 그 나중에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 정산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으실 때 이제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체했다는 내역만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에 대한 정산은 받지 않으시고 쭉 가지고 있다가 과제 종료 후든 전이든 과제 뭐 중간이든 상관없이 유지 보수에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관리제를 과기부에서 도입을 하고 또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저희가 나눔 장비 그러니까 그 불용하게 된 장비를 다른 기관에 무상 이전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도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거쳐서 현재는 이제 아까 20% 정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는 최근 21년 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유후저장 장비 비율이 한 5% 수준으로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제도를 그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보시면 저희 연구실 장비 통합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신청 가능 기관을 보시면 이제 요건들을 갖추시고 그러니까 지정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요건이 연구개발 기관 내에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 요건이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 통합관리제를 기관에서 운영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관 단위에서 적립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 라는 거나 아니면은 돈을 좀 잘못 운영하셨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까 뭐 이런 이제 결정들을 내려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결정하는 기구를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연구활동 지원 역량 평가 결과가 이제 B등급 이상인 기관이어야 됩니다. 이 평가가 최근에 했었던 게 20년도였었어요. 그래서 20년도에 이 평가를 받았던 기관들은 이제 이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으셔야 저희 제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 그러니까 이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요. 이제 그 비영리 기관이고 이제 이 제도를 신청할 만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들은 이제 연구개발 목적 기관이면 그 평가를 받지 않으셔도 이제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은 이 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이어야 되는데요. 이 요건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으로 기관에서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연구를 수행하실 때 연구 과제를 등록하고 또 연구비를 지출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관 내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저희 제도를 운영하시기 위해 이제 몇 가지 그 특별한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앞서 이제 영상에서 간단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과제에서 돈을 떼서 어느 계정에다가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 과제에서 그 떼서 적립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 과제에서 왔다는 게 이제 히스토리도 남아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거를 지출하실 때 또 어떤 장비에 쓸 수 있는지가 약간은 이제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한에 맞는 장비에다가 지출하셔야 되니까 장비를 선택하고 지출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기존 그 시스템에서 플러스 되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런 기능들이 좀 개발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사무관님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기간을 좀 오래 두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기능들을 기관에서 이제 구현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 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기관에서 통합관리제 관련돼서 내부 운영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정받기 전에는 규정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받기 전에는 안만 좀 만들어 두시고 이제 지정받으신 이후에 그 안을 실제로 기관에서 제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 내부 규정으로. 그래서 그 안을 마련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내부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릴 거고 그거를 그 바탕으로 하셔서 기관 내부 규정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정 신청 절차는 일단 신청을 7월 28일까지 저희가 올해 신청 받는데요. 그때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이후로 일단 자료를 서면으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셨다라고 확인되면 저희가 이제 현장 검토를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그럼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이제 주로 보게 되는 거는 그 기관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담당하실 분께서, 그리고 기능들이 시스템적인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거를 그때 가서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지정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몇 개의 기관만 지정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요. 그 기관에서 저희 요건을 갖추시기만 하면 이제 무난히 지정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관리를 하시고 통합 관리비를 지출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정 기간을 정해 드립니다. 아마 올해 지정받으시면 내년 초부터 이제 내부 규정 마련하시고 뭐 한 다음에 내년 초부터 이제 과제에 대해서 적립하시고 지출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도 시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시고 나면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은 그 정부 수탁 사업, 정부 R&D 수탁 사업입니다. 그 정부 수탁 사업과 연구개발기관 기본 사업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네, 지금 연구개발기관 기본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출연연에서 하고 있는 출연금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 이제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이 출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이제 기본 사업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이제 IBS 사업단, 그러니까 기초과학연구원 이제 사업단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기본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부 수탁 사업이 주로 이제 대학에선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부 수탁 사업과 연구개발기관 기본 사업에서 통합관리비를 이제 계상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자 장비비 안에 있는 임차 사용료, 유지 보수비, 연구 장비 이전 설치비 이 세 가지 비용에 대해서 적립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부로부터 이제 받아오실 때 시스템 구축비와 연구개발 활동비가 구분돼서 이제 받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시스템 구축비에서 적립하시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비에서 적립하시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업에서 그 이제 통합관리비를 계상을 하시면 이제 그거를 어떤 계정에다가 적립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계정이라는 거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예산을 넣게 되시는데 그 주머니를 저희가 세 가지 단위로 만드실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이제 만드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 단위로 만드실 수 있어요. 공동활용 시설 단위로 만드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연구 책임자 단위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위는 기관 내에서 꼭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단위를 여러 개 중복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의 그 뭐 규모나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나 뭐 이런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기관에서 그리고 개인 연구자께서 이제 결정을 하셔서 여러 가지 단위로 이제 적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관 단위는 기관에서 하나의 그 계정을 두고 이제 기관 전체에서 적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립 한도가 이제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10억까지 적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활용 시설 단위 계정은 어떤 공동활용 시설 센터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어떤 학과 단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과대 단위라든지 아니면 연구소로 치면은 특정 뭐 그 본부 단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 적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기관 내에 공식화되어 있는 조직
단위로 이제 개설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단위는 이제 7억까지 적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 단위 계정은 이제 개인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연구 책임자 개개인께서 이제 본인의 계정을 하나 두시고 적립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억까지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도는 잔액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3억이 거의 다 달았어요. 적립 개인 계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억이 거의 다 달았으면 이제 거기에서 얼마 정도 쓰신 다음에 또 3억 채우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액이 3억만 넘지 않으시면 이제 계속 적립하시고 쓰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거에 대해서도 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관 단위 계정이 1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럼 우리 기관에서 계정이 아무리 많아도 10억을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한도는 하나하나 계정마다의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뭐 개인 계정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이제 기관 전체로 보면 많이 적립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한도는 과기부 장관에게 이제 신청을 하시고 이제 승인을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적립 한도를 늘려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뭐 그냥 단순히 나 돈 많이 적립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기관의 어떤 센터가 엄청 규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장비 한 대가 막 몇십억이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장비 여러 대가 있으면은 1년에 7억이라는 한도는 너무 적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타당성이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적립 한도를 이제 늘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제마다 이제 통합관리비를 계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과제비에서 이제 계상을 하시고 적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계상하는 데 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연구 과제에 있는 직접비 중에서 그 현물 부담액과 위탁 연구 개발비 등등을 제외한 이제 수정 직접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수정 직접비의 10% 이내로 적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3억 원짜리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3억 원에서 뭐 간접비를 빼면 한 2억 4천 뭐 만약에 된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현물 부담액이랑 위탁 연구 개발비 등을 제외했더니 한 2억 정도가 된다고 치면 그게 수정 직접비가 되고요. 그럼 2억의 10%니까 이제 2천만 원까지 적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은 반드시 2천만 원을 꽉 채워서 적립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2천만 원 이내로 이제 기관에서 그 연구자께서 적립하시고 싶으신 만큼 계상하시고 적립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이제 계정에다가 적립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적립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협약이 완료된 연구개발 계획서에 있는 금액대로 적립을 하시면 됩니다. 적립을 하시면 되는데 적립에 대한 기한이 있어요. 적립은 그 전문기관이나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고 90일 이내에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 내에서 이제 적립 처리를 하실 때 90일 안에 적립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요새 이제 그 분할 지급되는 과제 많잖아요. 분할 지급되는 과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음 연구비를 지급받고부터 90일 이내에 일부라도 일단 적립 처리해 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적립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율에 따라서 얼마를 꼭 적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일부라도 일단 적립 처리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과제 종료 30일 전까지 적립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제에서 계상해 놓으신 금액을 이제 그대로 적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적립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을 허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밑에 보시면 잘못 계상한 것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를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좀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있잖아요. 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연구자 장비 통합관리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에서는 그 통합관리 기관이면 모든 돈을 다 특례에다, 그러니까 그 통합관리비로 다 적립을 하세요. 학생인건비를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관이 연구자 장비비도 통합관리제 하고 있으니까 기관이니까 그럼 연구시설 장비비도 다 특례에다가 그러니까 그 통합관리비로 다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넣으시고 협약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저희가 이제 안 되는 게 그 장비를 새로 구축할 비용이나 아니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이런 비용은 특례에다 넣으시면 안 되고 그건 일반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과 특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에는 이제 저희가 그 통합관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만 넣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이제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협약하는 그런 경우에는 과제계획서에 보시면 이제 그 장비를 새로 구축하거나 할 때는 밑에 그 어떤 장비를 얼마에 구축할 건지 이런 걸 계획에 넣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례에다 잘못 넣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변경을 허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기준은 해당 연도에 한정돼요. 그러니까 2차년 단연도 과제인 경우에는 1차년도는 해당 연도 금액은 못 바꾸시지만 2차년도, 3차년도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그 과제비 지급받기 전까지 그냥 전문기관이랑 그 협약 변경하셔가지고 금액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협약 변경을 거치는 이유는 요새 이제 연차 계획서를 내지 않는 과제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연차 계획서를 안 내는 과제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연차 계획서를 내고 있는 그런 과제라면 그리고 단계 계획서를 내는 그런 과제라면 단계 계획서나 연차 계획서에 그 금액 제대로 넣으시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적립하셨던 돈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장비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20년도까지는 그 R&D 장비에만 적립하신 돈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에만 쓸 수 있었는데 21년도 이후에 이제 혁신법 이제 제정되면서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이제 좀 최대한 그 연구 현장에서 원하는 걸 반영해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BR&D 장비에 대해서도 좀 그 우리 기관에 BR&D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장비도 좀 유지 보수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BR&D 장비에 대해서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BR&D 장비도 21년도부터는 쓸 수 있는데요. 다만 R&D 과제에서 그 장비가 활용이 된 장비여야 돼요. 그러니까 R&D 과제에서 활용이 됐었던 장비라면 이제 BR&D 장비라도 쓰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과제 계획서상에 그 장비가 이제 R&D 과제에서 그 BR&D 장비가 사용됐다라는 게 증빙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을 거쳐서 그 장비를 쓸 수 있게 되는 장비로 등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제우스에 등록되어 있는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랑 연구개발기관 기본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가 원래는 동그라미 있었었는데 이제 밑에 정부지원 BR&D 구축 장비 또 기관 자체 구축 장비와 같은 BR&D 장비도 이제 제우스에 등록하면 그 R&D 과제에 활용되었고 제우스에 등록되면 쓰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쓰실 수 있냐라고 하면은 유지 보수, 임차 사용, 이전 설치 이 세 가지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유지 보수라고 하면은 이제 장비를 점검하는 비용도 되고요. 그리고 장비를 이제 수리하시는 비용. 그리고 이제 수리할 때 부품 교체하는 비용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 보증 약정, 이제 워런티 같은 거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요새 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요새 많이 쓰고 있으신 게 이제 장기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쓰시는 경우, 유지보수 계약에도 이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비에 대해서 이제 장비 그 업체와 이제 몇 년간의 계약을 맺고 그 몇 년 동안 이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계약을 맺고 이제 이 비용을,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는 과제에서는 좀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 사용에도 쓰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장비 단순 이용료 같은 데 쓰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 R&D 과제에서 R&D 과제 수행하실 때 장비를 임차 계약을 맺고 임차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제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장비가 좀 더 쓰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뭐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든지 뭐 좀 더 이제 다른 연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장비를 좀 더 쓰고 싶으실 때 기존 R&D 과제에서 맺었던 계약을 연장하실 때 이 비용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쓰실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 설치에다가 쓰실 수 있는데요. 기관 간 양도 받아오는 장비, 그러니까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나눔 장비 이전 지원 사업 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나눔 장비를 통해서 이제 받아오는 장비, 그런 장비거나 아니면 기관 내에서 뭐 공동활용 시설로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관의 연구실이 이전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 이전 설치비에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제도 활용 사례를 좀 간단히 넣어봤는데요.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좀 현재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려대 화학과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연구 과제가 공백기가 있어요. 공백기가 언제냐면 이제 과제 끝나고 난 다음에 과제비가 더 이상 없는,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과제비 지급받기 전까지 몇 개월 이런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또 과제가 정말 없는 그런 기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제 공백기에는 이제 사실 연구 장비가 고장이 나도 과제비가 없으니까 시급한 유지 보수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적립을 해뒀다가 이제 과제 공백기에 급하게 수리해야 되는, 그런 수리할 때 이제 이 돈을 쓰셔서 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장비가 고장 나거나 그래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해서 연구 몰입도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맺기가 쉽지 않았어요. 과제의 체계 안에서는 좀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과제 기간 중에만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 장비가 좀 멈춰 있는 기간이 좀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여기 특성분석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활용 시설이다 보니까 장비가 멈춰 있으면은 그 자체로 그 굉장히 큰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제도를 활용을 함으로써 과제 기간과 상관없이 이제 장기적인 유지 보수 계약을 이제 맺어가지고 연구 장비의 안정적인 유지 보수를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비가 고장 나거나 이제 점검을 하는 시간 이런 게 이제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때그때 건건이마다 이제 돈을 지출을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이제 이득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면은 좀 빨리 와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고장나면 바로 이제 오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단위에서 이제 공동활용 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센터의 장비를 이제 기관 전체가 같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기관 단위에서 좀 그런 센터나 이제 기관에 있는 여러 장비들을 좀 유지 보수를 하고 좀 관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한 이후부터는 기관 단위 계정에다가 이제 기관 전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어느 정도씩 이제 적립을 같이 하고, 이제 기관의 장비나 공동활용 시설의 장비의 유지 보수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의 소유권이 기관한테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기관에서 장비를 좀 관리하고 유지 보수도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연구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수십억, 수백억 원의 대형 연구 시설은 사실 하나의 연구 과제로는 유지 보수비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서 여러 과제의 연구자 장비비를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센터 또는 이제 본부 계정으로 지금 적립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계정을 통해서 이제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정 취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시게 되면 그 연구비를 그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걸 떠나서 이제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 과제 기간 중에는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 관리의 결과가 이제 연구비 정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은 정산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기관에서 가지고 계시고, 그럼 그 돈에 대한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기관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이 제도를 또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관에서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도록 관리하시고, 연 1회 이상 규정에 따라서 자체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기부에서는 그 연구개발 기관으로부터 적립 내역이랑 지출 내역을 받게 되고요. 이제 엑셀 형식으로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부처 전문기관으로부터도 그 과제에 있는 통합관리비가 얼마가 있었는지 이런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 검증해서 이제 여기 계정에 여기 과제에 있던 통합관리비가 여기 기관에 제대로 적립이 됐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연구자께서 막 뭔가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그 평소에 R&D 과제 수행하시던 거랑 동일하게 그냥 지출 처리 그냥 다 시스템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엑셀로 그냥 기관 담당자로부터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증빙 자료 같은 거를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자체 점검을 하고 과기부에서 그 운영 현황 점검을 하는 이유가 이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개선 필요 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밑에 보시면 용도의 사용, 부당 회수, 적립한도 초과, 부당 적립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용도의 사용이라고 하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유지 보수, 임차 사용, 이전 설치 이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뭐 재료비로 썼다든지 아니면 장비 구축비로 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용도의 사용에 해당되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당 회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연구비 계정에서 통합관리 계정으로 돈을 적립 처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적립했던 돈을 다시 내 계정으로 연구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연구비 계정으로 회수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분에 내가 좀 많이 적립이 돼 있어서 다른 분한테 좀 주고 싶어서 다른 분 계정으로 좀 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당 회수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기관에서 요새 이제 이런 문의가 있어요. 내가 좀 많이 적립을 했고 사실 그 내가 저분의 장비를 좀 같이 쓰고 있는 것도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장비를 좀 수리해줘도 되나?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계정에 적립하셨던 돈을 가지고 꼭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만 수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 장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 내에 있는 장비니까. 네. 그래서 기관 내에 있는 장비라면 그 대상 장비에 해당되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지출 결제만 하시고 그 장비에 대해서 수리비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적립한도 초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10억, 7억, 3억이라는 적립한도를 초과해서 적립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당 적립이라는 거는 이제 유지 보수비, 임차 사용비, 이전 설치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셔야 되는데 그거가 아닌 다른 비용을 이제 적립하시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개선 필요 사항들은 시스템적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이제 개발에 요청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부당 회수 같은 경우는 계정에 적립하셨던 돈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막혀 있고요. 기관 시스템에서. 그리고 적립한도 초과도 이제 3억, 7억, 10억에 다다르면 적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넘어선 적립이 안 되게 이제 그렇게 기능들이 되어 있고 또 부당 적립도 그 과제에서 그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에 해당되는 이제 비목처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목에 해당되는 돈만 적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기능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개선 필요 사항들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개선 필요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개선 요청을 과기부에서 드리게 되고요. 이제 개선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4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우스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또 96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를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 계획 자체가 너무 미흡하거나, 그러니까 개선 계획을 이제 제출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과기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너무 좀 미흡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완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너무 미흡하게 오는 그런 경우나 또 그 개선 계획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신 경우나 그리고 똑같은 개선 사항이 매년 막 발생하는 그런 이제 너무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지정 취소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제 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적립하셨던 잔액들에 대해서 부처를 다 따져서 하나하나 이제 계산해서 반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도 지원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가 19년도에 도입이 됐다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요. 좀 변경 사항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규정이 좀 변경이 된 계기가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1년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 규정 체계 변화가 좀 대폭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관리 규정이나 관련 고시를 이제 신규 법을 제정하는 수준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네, 문구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된 김에 이제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하고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최대한 반영하고자 과기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게 규정이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구체화되지 않았던 부분,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그러니까 20년도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상위법이었고 그 아래 이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제 이게 공동관리 규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규정이 있었고 거기에 연구자 장비비 사용의 특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에 근거해서 통합관리제 별도 관리 지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별도 고시로 있었고요. 그걸 좀 더 구체화한 매뉴얼이 있었었는데요. 현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최상위법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혁신법 시행령이 있고 그 아래 연구개발 및 사용 기준이 있는데 그 사용 기준에 저희 규정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 연구개발 사용 기준이라는 고시 안에 저희 규정도 들어가고 학생권 및 통합까지 규정도 들어가고 간접비 고시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이 연구개발 사용 기준 자체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매뉴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좀 주요하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의도치 않았지만 관리 지침이 원래는 별도로 존재해서 연구 현장에서 좀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연구개발 사용 기준 이 연구 현장에서 좀 많이 보시는 규정이잖아요. 그 규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제도에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셨고 또 혁신법 시행규칙 표준 양식에 이제 장비비 사용 특례를 명시를 해서 이제 그 장비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표준 그 계획서 양식에서 이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R&D 장비만 사용 가능했었다가 이제는 비R&D 장비도 사용 가능하게끔 이제 일부 열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제도를 실제로 도입하는 거는 이제 연구기관의 그 지원부서 쪽에서 도입을 하시잖아요. 대학으로 치면 산단 쪽에서 이제 도입을 주로 하시는데 근데 혜택을 이 제도로 활용하시는 건 연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쓰고 싶은데 사실 도입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연구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지원부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또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이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사실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과기부에서 연구지원 체계평가를 받으실 때 그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 우대하는 근거를 넣었고 실제로 올해부터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평가를 지금 그 출연연 이쪽 그 연구기관 중심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대학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내년에 이제 올해 지정 받으시게 되면 내년부터 이 평가 받으실 때 가산점 받으실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내부 규정 마련하는 게 예전에는 의무화가 아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내부 규정 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부 규정으로 좀 명확히 하도록 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과제에서 통합관리비를 그 범부처 국가 R&D 과제에 대해서 다 적립을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 그 통합관리비를 적립 못 하시는 과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과제냐면 저희 규정상으로는 이제 그 이런 취지의 과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구축을 지원을 해드리는 과제인데 구축을 해드린 다음에 그 장비를 돌려서 수익금을 발생시켜서 그 수익금으로 그 장비를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제인 경우에는 이제 적립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유지보수비를 수익으로 마련하면 되니까 별도 유지보수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좀 약간 모호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냥 수익금 발생되면 다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과제가 적립을 못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뭐 과제 공고 같은 거 낼 때 이 과제는 통합관리비를 적립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적립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기타 내용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좀 연구 현장에서 좀 더 제도를 원활히 활용하실 수 있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개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기타 사항 및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통합관리 계정이 기본적으로는 적립하신 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그 계정에서 쭉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연구 책임자께서 이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연구 책임자께서 이직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 개인 계정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이신 과제 B에 대해서는 남은 잔여 기간을 산출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직하시는 기관이 통합관리 기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직하신 기관 통합관리 기관인 경우에는 남은 현재 수행 중이신 과제에서 남은 금액을 산출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럼 남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남은 돈에 대해서는 그분이 소속되어 있던 뭐 공동화력 시설 단위 계정이나 아니면 기관 단위 계정으로 이제 흡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 자체가 운영이 종료돼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시설 계정은 이제 기관 단위 계정으로 흡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설이 단순히 이름만 바뀌거나 아니면은 그 시설 두 개가 뭐 합쳐지거나 아니면 나눠지거나 쪼개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그 계정 합치시거나 쪼개시거나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 시설 자체가 없어져서 이 돈이 갈 만한 데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관 단위로 흡수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의 포기와 같은 그리고 지정의 취소 이런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해서 중앙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에게 반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이 해약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녀 연구기간을 고려해서 잔액을 산출해서 이제 반납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에서 이자가 발생할 거잖아요. 이제 계속 두고 이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를 발생시키시면 되고요. 그 발생시킨 이자는 그 계정에 반영시키셔서 이제 통합관리비 용도에 맞게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관에서 너무 그 계정이 너무 많고 그래서 관리가 너무 힘든 거를 고려해서 기관에서 이제 내부 규정으로 마련된 경우에는 기관 단위 계정으로 이자를 그냥 일괄 흡수하는 경우도 가능하게끔은 열어져 있습니다. 그건 기관에서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주 하는 질문은 앞서 첫 번째 질문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집행률이 낮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제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뭐 필요하실 때 그 돈을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비의 성격에 따라서 뭐 10년 뒤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률에 대해서 저희가 뭐 낮다고 해서 어떻게 뭐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은 돈을 적립하고 안 쓰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마다 적립 한도도 두고 있고 또 계정마다 적립 이제 한도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만 관리하시면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 과제에 대해서도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 과제가 그 R&D 과제에 해당되면 위탁 과제도 적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적립한 유지 보수비를 당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냥 두셨다가 쓰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네, 한 2시 50분 조금 넘었는데요. 3시부터 네, 다음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저희가 그 두 번째 발표 자료까지 설명드린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발표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이랑 의견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발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발표 자료를 그 유튜브의 설명 부분 클릭해서 이제 열어보시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주소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그 발표 자료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여기 뭐 그대로 영상 화면에서 뜨는 대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이랑 시스템 구축 안내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제가 신청 이제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명을 드렸는데 그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장비 심의위원회는 이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 연구개발 기관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정 요건이란 거는 아래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관 내에 연구 지원 시스템이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고 이제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제 현재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좀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연구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작년까지는 그 이지바로 RCMS와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네, 요건을 좀 더 강하게 뒀었는데요. 사실 연계에 대한 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어서, 그리고 사실 연구를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계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연계에 대한 요건을 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인정해 드리는 걸로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신청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그 참여 제한 통보나 환수 처분 금액 내역이 없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관 내부에서도 파악을 해보셔도 되고 NTIS에서 이제 제재정보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신청 화면에서 각 기관의 제재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계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기관 그 정보 넣으시면 이제 우리 기관이 이제 그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기관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되는데요. 이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을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관 내에 어떤 연구관리 규정 같은 곳에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B등급 이상인 요건을 그러니까 이 평가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이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좀 열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인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이제 요건을 그러니까 화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 이제 내부 운영 규정안을 마련한 기관이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통합관리 기관 지정일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내부 운영 규정을 제정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출 서류를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공고문 별첨 양식에 이제 나중에 공고문을 한번 보시면은 별첨 양식에도 있는데요. 뭐 거기에서 따로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신청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그냥 작성하시고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양식 다운로드 받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입력하셔가지고 출력하시고 기관장 직인 찍으셔서 그 스캔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자체장비 심의위원회 구축 운영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관련 운영 규정 그리고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같은 것들을 이제 zip 파일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자 장비 및 통합 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했다라는 증빙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각 요구 단계에 따른 시스템 화면 캡처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미지 zip 파일로 이제 각 요건마다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 규정안을 이제 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연구비 관리 체계 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고 또 연구개발 목적 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 기관이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증빙 자료를 이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이제 연구윤리가 들어가 있으면 연구비 관리 규정을 주시면 되고요. 연구윤리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규정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는 신청 시점에 그러니까 7월 28일에 구성 완료돼서 1회 이상 운영된 실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연구비 관리 체계 평가는 20년도가 최근 평가다 보니까 20년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목적 기관이 아닌 B등급 미만 기관은 이제 기타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그 통합관리제 관련된 기능이 신청 시점에 개발이 되어 있으셔야 이제 증빙을 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해당 기능이 그 거의 구현이 됐는데 이제 약간 뭔가 살짝 오류가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나갔을 때 이제 그게 제대로 반영이 돼서 그 구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아주 미세하게 좀 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증빙을 제출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서면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한 1-2주, 한 2주 있다가 이제 기관 현장 방문 나가게 될 건데요. 그래서 7월 말에 신청받고 저희가 8월 초에 그 한번 확인을 서면으로 하고 8월 중순 이후부터 저희가 현장 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 이후에 나갔을 때 완벽히 구현이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네, 신청 절차를 보시면 일단 여기 저희 제우스 시스템인데요. 제우스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일단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통합관리제 페이지가 있어요. 그 퀵 메뉴가 있는데 그 퀵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통합관리제 그 메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제 메뉴로 넘어가고 첫 화면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연구자 장비비 통합관리제 신청 버튼이 있어요. 이 신청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시 유의사항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이제 요건들을 갖추셨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체크해 주시고 또 이제 밑에 5번 보시면은 기관 제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가입하실 때 기관 정보를 기준으로 이제 제재 정보를 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했을 때 제재 정보가 없다라는 게 뜨면 이제 전체 확인 버튼 누르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이제 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신청 화면에서 이제 기관장 성함을 작성해 주시고 이제 기관 구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장비 심의원에 관련된 증빙을 파일 선택하기 해서 이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들도 이제 연구비 관리 체계 평가 결과를 이제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집어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 보시면은 통합관리기관 전산 시스템 구축 요건에 대해서 이제 요건별로 이제 필요한 기능들이 정리되어 있고 그 기능들이 구축 완료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증빙 자료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를 이제 첨부를 하나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축이 모든 항목이 다 되어 있으셔야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넣으실 때 기본적으로 뭐 그 JPG 파일로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각 번호를 이제 넣으셔가지고 JPG 파일로 넣어주시고 만약에 근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페이지가 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zip 파일로 만드셔서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자세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걸 좀 자세하게 좀 넣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 신청기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면으로 막 여러 개를 다 집어 넣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설명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절차로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게 좀 더 자세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무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넣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시고 이제 지정 신청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첨부해 주시면 직인을 찍고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 신청서 양식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이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다운받으셔서 이걸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문에 있는 이제 뒤에 붙어진 건 요건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내용들을 넣어 놓은 건데요. 여기서는 이미 위에서 다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정 신청서 양식만 작성하셔서 직인 찍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각 시스템 구축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기능들은 저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되게 뭐가 많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통합관리비의 총액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그 통합관리비가 얼마 적립이 됐고 얼마를 사용했고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이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수입 총액 대비 사용 잔액 비율을 관리하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출받는 그 자료에 저희가 5년간 기준으로 얼마를 적립했고 얼마 썼는지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합관리 계정을 개설하셔야 되잖아요. 설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계정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기관 단위, 공정거래 시설 단위, 연구책임자 단위를 선택해서 이제 개설을 하시고 그렇게 개설하실 때 이제 뭐 계정명이나 뭐 계정의 적립 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관 단위를 개설하시면 10억이라는 한도가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 정보, 부처 과제명이나 과제별 적립 지출 현황,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과제에서 그 어떤 과제에서 얼마가 적립됐는지라는 거를 이제 히스토리로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정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잔액 관리는 이제 계정별로 통합관리비의 잔액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인데요. 일단 이때는 제도 담당하는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 제도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는 기관 내에 있는 모든 과제
적립 정보, 그러니까 모든 계정의 적립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계정 책임자께서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 계정의 이제 조회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비 적립 잔액 한도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억, 7억, 3억이라는 적립 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적립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개인 계정에서 2억 9천이 적립되는데 2천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적립할 수 없습니다라는 화면이 뜨고 이제 1,000만 원까지만 적립하실 수 있어요라는 이제 그런 안내가 뜨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권장해드리고 있는 기능은 이제 연구 그 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80%, 90% 정도가 찼을 때 이제 추가로 적립하려고 하면 협약까지 끝내는데 적립하려고 봤더니 한도가 이제 안 남은 그런 상황에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80%, 90%의 한도가 찼을 때 이제 계정 책임자에게 안내하는 그런 기능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기부 승인을 받았을 때 한도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관에서 내부 시스템적으로도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기능이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한도를 늘렸을 때 이제 증빙 같은 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도를 만약에 개인 계정이 그 시설 단위 계정에서 7억이었는데 뭐 10억으로 만약에 늘렸다라고 하면은 적립 비율이 그 7억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4억이 있었다면은 뭐 한 30 몇 프로 정도 적립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10억일 때 4억이면 40%를 적립하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증액된 한도에 근거해서 이제 몇 퍼센트 적립됐는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 대상 관리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R&D 재원의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 제우스에 등록이 되면, 그리고 또 BR&D 장비의 경우는 이제 R&D 과제에서 활용된 게 확인이 된 장비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한 리스트가 기관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리스트에서 이제 장비를 선택하고 지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이 리스트는 사실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관에서 이제 그 자산 관리하실 때 R&D 장비고 제우스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게 그 추가적으로 그 제우스를 연구자께서 등록해버릴 수가 있어요. 제우스 장비를 제우스에 등록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 자산 관리하시는 분께서 알아야지 그거를 반영을 할 텐데 그게 이제 매번 확인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제우스와의 API 연계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API 그 연계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API 연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기관들이 API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비 사용 용도가 아까 유지 보수, 임차 사용, 이전 설치 이 세 가지 용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용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또 지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발의하실 때 이제 기존 지출 발의 화면에서 장비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 용도 선택하는 거, 그 이제 칸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지급 절차가 구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계정 책임자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발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 뭐 과제 관리하시는 분이 발의를 하시는 경우라면 계정 책임자께서 결제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제도를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도에 맞게 지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구현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통합관리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부당 집행 관리, 이거는 이제 앞서 이제 시스템들을 구현하실 때, 기능들을 구현하실 때 이제 용도의 사용 같은 게 이제 안 되도록 좀 막아 놓으시거나 이제 그 적립할 때 이제 그 비목에 해당되는 비목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부당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 화면을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게 다른 기관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시스템에 지금 현재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각 기관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자체 구축한 시스템에 따라서 좀 뭐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수입 사용 잔액 현황 총괄 관리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별로 계정 정보, 그리고 적립 한도, 적립 금액, 이제 사용 금액, 그리고 집행 비율, 잔액 같은 것들이 이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체 계정의 합계도 이제 총괄 관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5년간 수입 총액 대비 사용 잔액 비율 관리 기능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각 그 계정마다 그 적립액과 집행액 그리고 잔액 같은 걸 하고 집행 비율이 현재 몇 프로인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을 한 5년 정도로 이제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뭐 날짜 선택해서 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은 구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전체 항목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보일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좋고요. 또 화면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네, 좋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단위별로 계정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해서 이제 연구 책임자, 공동하는 시설, 연구기관 이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개설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뒤에 이제 한도도 자동적으로 이제 부여가 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계정의 번호도 가급적 이제 그 기관 그 단위별로 좀 구분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뭐 앞에 무슨 영어를 넣으시고 뭐 1이라고 하든지 2라고 하든지 3으로 하든지 해서 1은 뭐 기관 단위, 2는 뭐 개인 단위, 2는 시설 단위, 3은 개인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분될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정보와 이제 과제별 적립 지출 현황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제에서 이제 얼마가 이제 적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액 현황 모니터링 화면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도 담당 부서, 그러니까 이 제도를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께서는 기관의 전체 계정 잔액을 조회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계정 책임자께서는 현재 관리 중이신 계정 잔액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고요. 또 이제 계정 책임자께서 직접 발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기관에서 과제를 관리하신 분께서 발의를 하시고 이제 계정 책임자께서 결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권한 부여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 계정에 대한 사용 권한 부여를 이제 해주시는 그런 기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도 초과 기능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에 화면 보시면은 그 계정에 대한 적립 가능 금액이 3억 원인데 이걸 초과했다. 그래서 적립 금액을 확인해 달라라는 식의 이제 그런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알림 서비스를 이제 메일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계정 책임자께서 로그인 하셨을 때 뭔가 팝업 같은 걸 띄워서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관에서 좀 더 편하거나 좀 더 이제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림해 주시는 그런 기능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승인 시 한도 증액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도 증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립 한도, 과기정도 부승인 뭐 이렇게 가지고 체크해서 얼마를 이제 넣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첨부 파일을 통해서 이제 증빙을 넣어 놓으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내에서 이제 R&D 과제에 활용된 재원의 제우스 장비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그 등록번호를 청구하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지출하시는 화면인데 지출하시는 화면에서 이제 엠팩 장비 등록번호라는 칸이 있죠. 여기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하시면 이제 이런 창이 뜨고 장비들이 쭉 이제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장비명을 검색하시든지 엠팩 번호를 검색하든지 이렇게 해서 장비를 선택하시고 지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리스트에 뜨지 않는 장비는 이제 그러니까 지출할 수 없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PI 연계를 이제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임차 사용 이전 설치 이 세 가지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으니까 또 역시 청구화면에 그 사용 용도를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용도에 맞게 지출하시는지 그리고 대상 장비에 맞는 장비에 지출하는지를 이제 지출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 절차에서 이제 그 계정 책임자가 뭐 직접 발의하거나 계정 책임자 권한을 위임받은 연구자가 발의한 경우에 계정 책임자가 결제를 하시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그 계정 책임자를 거친 지급 발의는 통합관리제 담당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서 처리되도록 이제 절차 구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정 책임자와 담당자께서 계정별 사용 내역, 그러니까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이제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인 그래서
그 항목들은 이제 저희 이제 엑셀 제출해 주시는 양식에 맞춰서 이제 항목을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부당 집행 사전 방지 기능은 뭐 앞서 있는 그런 기능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의 사용이나 타 계정으로 회수나 제휴서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지출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발표 자료는 좀 뭐 길진 않아서 네,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제도를 신청하실 때 뭐 저희가 지금 가신청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그 제도를 7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그 전에 가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어떤 부분들이 좀 지원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여쭤보고 또 이제 기관별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도와드리는 그런 이제 걸 위해서 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청한다고 해서 뭐 꼭 신청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저희 그 통합 여기 설명에 신청하셨던 버튼 들어가면 가신청하기 있는데 뭐 여기 하셨던 분들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가신청 의향 있으신 분은 하신 것 같고 뭐 혹시 안 하셨으면 돌아가셔서 이제 가신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능들이 이제 좀 그 일부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좀 덜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가서 그리고 또 뭐 잘 해놓으셨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가면 또 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번 그 검토한 다음에 좀 일부 보완을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요청 받으시면 그 부분만 좀 더 보완하시고 이제 최종 잘 지정 기간까지 완료 잘 되시면 지정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계속 연락하셔서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윤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마 받으신 책자에는 그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그 고도화 계획이 1, 2차 고도화 계획이 지금까지 범부처의 연구시설 장비 분야를 모두 총괄하는 그 계획으로서 계획을 수립을 해왔었는데 그 입지를 다지고자 이번에 기본 계획, 그 과기 기본 계획처럼 명칭을 변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고도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화 계획은 과기기본법 제28조 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따라서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부터 확충, 고도화, 관리, 운영, 공동활용, 처분에 이르는 전주기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범부처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올해로 제2차 고도화 계획이 만료가 될 예정이어서요. 저희가 연구환경의 변화나 연구자분들의 니즈를 반영을 하고 관리체계나 운영 활용 제도를 개선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 등을 목표로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계획인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1차 고도화 계획의 경우에는 그 연구시설 장비의 전주기 차원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연구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연구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이 그 과기부 고시로 제정이 되었고요. 그 외에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하거나 제오스 그 종합 포털이 개발되고 안정화되었습니다. 또한 심의제도도 안정화되었고 실태조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제2차 고도화 계획은 연구시설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가 탄생을 했고요. 그 이외에 그 코어 퍼실리티, 핵심 연구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간 부처별로 따로 진행이 되던 실태조사를 그 한 번에 통합해서 진행하는 실태조사로 개선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1, 2차 고도화 계획의 추진 성과를 분석을 해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신정부의 과기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3차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말에 과기 자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6월까지는 그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건이 수립되면 최종 안건 상정 전에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연구자분들이 방향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최종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 연구시설 장비를 구축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퍼레이팅하는 연구자분들 또는 관리 감독을 주로 하셨던 관리자분들이나 관련 정책을 수립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소그룹과 분과 그리고 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분들 또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겪으셨던 애로사항이나 그에 따른 개선 방향,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할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아까 휴식 시간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는 나눠드렸는데요. 설문조사지를 확인을 하셔서 지금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가셔서 연구 현장에서 팀원분들이나 부서분들이랑 논의하시고 좋은 정책 방향을 작성을 해주셔서 별도로 제출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유튜브에 저희가 URL을 드렸을 텐데요. 그 URL을 타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해당 QR코드로 접속을 하셔서 그 설문에 응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구자 대상과 운영자 대상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연구자 대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에서 장비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 연구자분들이 직접 장비를 공동 활용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장비를 직접 운영 활용하시는 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영자 대상의 경우에는 기관에서나 부서, 팀에서 장비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계시거나 아니면 인력을 관리하시는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답변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은 스킵을 해주셔도 좋고요. 최대한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부분들 그리고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제2차 고도화 계획에서 연구자분들께 필요한 제도가 나타났던 것처럼 제3차 고도화 계획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설문지를 나갈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제도, 그러니까 연구실 장비 통합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던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면은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 연구개발 기관에서 일정 요건이라 하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마 첫 번째 발표할 때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발표 드리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한 거, 네,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갖다 드릴 건데요. 네, 간단히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한양연구원에서 연구장비 담당 관리부서에서 이게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통합관리제 저희도 계속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어차피 기관에서는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할 때 이게 통합관리제를 실제로 도입하는 기관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따로 공개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할 때 네, 우리 같은 출연연구원 어디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설득하기가 되게 쉬운데 네. 이제 그런 자료 같은 게 없는 것 같은 게 이제 좀 약간 아쉽고요. 그거는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통합관리제를 할 때 저희 같이 이제 그러니까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같은 게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요건을 이렇게 충족시킬 정도 하려면 아주 거의 새로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자체 개발 인력으로는 좀 어렵고 이제 외주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예산 확보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지원 같은 이제 그런 게 이제 혹시 있을지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각 기관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제 빨리 도입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과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지정기관 리스트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제우스에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 통합관리제 메뉴에 이제 여기 밑에 탭 중에서 지정기관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재 지정기관의 명단이 이제 그 언제 지정된지에 따라서 구분돼서 이제 공개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기를 들어오지 않으면은 잘 알기 쉽지 않고 그래서 리스트를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우스 공지사항으로 현재 지정기관 명단을 올려놓는 걸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기관들이 있는 걸로도 저희도 알고 있긴 한데 뭐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가 그 시스템 개발비에 대한 지원 같은 게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항목들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여기 사무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뭐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이제 대학들 중에서 이제 사실 연구기관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주로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게 사실이라서 이제 자체 시스템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대학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좀 그 시스템을 이제 외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몇 이제 많이들 쓰시는 대학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서는 다른 기관이 도입할 때 그 기능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사실 별도의 개발을 하실 필요는 없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기능을 그대로 쓰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은 이제 대학들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이제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일단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지보수비, 임차 사용비, 이전 설치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립금으로 적립이 가능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과제계획서 상에서는 사실 유지보수비, 임차 사용비, 이전 설치비라고 집어넣진 않으시고 연구실 장비비의 금액을 넣으시잖아요. 그 이제 비목의 연구실 장비비 안에 이제 특례랑 일반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이랑 특례에다가 이제 그 나눠 넣으시면 되는데요. 특례에다가 이제 저희
그 적립하실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장비를 새로 구축할 비용이나 뭐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넣으시게 되고요. 이제 특례에다가는 이제 그 따로 빼놓고 이제 기관에서 이제 따로 적립해 놓고 추후에 쓰실 그 통합 연구지 장비비를 특례에 넣으시고 하시면 되고, 그 계상 한도는 과제비에서 수정 지원비의 10%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정 지원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뭐 그 이거 말씀드린 김에 좀 더 이제 다 좀 궁금해하시는 거 답변을 드리면은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사실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유지보수비가 그럼 수정적비의 10%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냐라는 질문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과제 기간 중에 쓰실 유지보수비는 일반 연구시 장비비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제 기간 중이든 후든 상관없이 계정에 적립하고 쓰실 돈만 특례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예를 들면 뭐 한 30%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20%는 그 일반에 넣으시고 10%는 특례에 넣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그 장비 그 앞서 유지보수에만 쓰실 수 있고 업그레이드는 못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부품을 교체를 하려고 봤더니 그 교체하려고 하는 부품이 단종된 거예요. 그 장비가 좀 뭐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그 장비 업체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종에 대한 확인서 같은 걸 받으시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능 향상이 있더라도 부품이 없으니까 부품 교체를 하실 때 일부 업그레이드가 있더라도 그 업그레이드된 부품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뭐 나중에 뭐 지금 발표 자료에도 연락처 나와 있고 뭐 공고문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궁금하신 거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사무관님 뭐가 네, 그러면은 저희 팀장 나오셔서 이제 마무리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장시간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질의 나왔긴 했지만 이제 뭐 더 좋은 의견들, 뭐 질의 내용들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시간 관계상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해 주신 사항들 저희가 최대한 이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나 물론 이제 바쁘셔서 여기 참석 못 하셨을 거예요. 또 몇몇 분들은 또 그런 분들께 주변 기관에게 좀 알려주셔서요. 본 제도에 대한 지정 좀 많이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